개념원리 확률과 통계의 확률 파트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풀이를 할 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 이해가 상황적인 이해가 아니고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면 수식이 이해 안 된다. 수식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경우의 수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A의 확률을 구하겠다. 이 P가 확률을 뜻한다 했죠. A의 확률을 구하겠다는 거는 표본 공간 S의 개수분의 이 사건 A가 발생하는 개수, 경우의 수를 나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마 이 수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경우의 수가 이해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복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40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A는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클 확률을 구해봐라 는 겁니다. 자, 일단은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 A가 가장 크구나라는 건 돼요. 자, A가 가장 큰데 B와 C는 B, C 간의 대소관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애초에 몰라요. B와 C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A에 따라서 B, C가 될 수 있는 게 정해진다라고 결정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A가 가장 큰 수니까 큰 수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A가 6이라고 가정하면 사실 B와 C는 A보다 작은 거니까 6보다 작은 거 B와 C는 1부터 5까지 C도 1부터 5까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처음에 굴려서 6이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는 게 5개 그리고 C가 나올 수 있는 게 5개니까 25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A가 5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처음에 주사위 굴려서 5가 나오고 B는 이거 작아야 되니까 1부터 4까지. 그럼 C도 1부터 4까지겠죠. 왜냐? B와 C 대동관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4 곱하기 4는 16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로 알 수 있는 건 결국 A와 B는 될 수 있는 게 똑같구나. 중복이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A가 4일 때는 3 곱하기 3일 거고 3일 때는 2 곱하기 2 2일 때는 1 곱하기 1 그래서 마지막 A가 1일 때는 B, C가 만족하는 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결국 25 더하기 16 더하기 9, 4, 1 각각의 제곱수를 더한 것이 된다. 그래서 답은 55가 됩니다. 14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숫자 1부터 7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자연수가 4600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옵니다. 자, 포인트라고 쓰기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체크할게요. 우리가 n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요. 제자기로 해볼게요. 만들 때 주의사항이요. 0이라는 수를 사용하는가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0, 1, 2, 3, 5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자리 자연수가 있을 때 처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0은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0이 와버리면 0, 1, 2, 3 이거 3자리 자연수죠.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1, 2, 3 3가지니까 3 곱하기 그리고 1을 썼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게 0, 2, 3이죠. 그럼 다음 또 올 수 있는 게 3자리 3개 다음 0이 왔다 칩시다. 그러면 남은 게 2와 3 곱하기 2 다음은 그냥 여기 2가 왔다 치면 결국 3밖에 못 오니까 1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0이 아니고 4였다 치면 4, 3, 2, 1을 곱하기 되겠죠. 여기에 4개 올 수 있고 3개, 2개, 1개 올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0이 오는가 안 오는가는 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튼 0이 없기 때문에 좀 뭐 그렇게 많이 신경 쓸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여튼 4600보다 클 확률이면 4600이 되는 숫자가 몇 개인지를 찾아야겠죠. 가봅시다. 그러면 4600보다 크려면 46하고 여기 00이 없으니까 46하고 뒤에 10의 자리, 1의 자리 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46을 썼고요. 그럼 올 수 있는 게 5개. 뭐 이 중에 한 개 썼다 칩시다. 그럼 4개 남죠? 4개. 그래서 5 곱하기 4. 그래서 여기 20개고요. 또 알 수 있는 게 이게 6이 아니고 7이었다 해도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20가지 올 수 있다. 다음 4 다음 여기 5가 오는 경우 6이 오는 경우 7이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미 1000의 자리가 4보다 크기 때문에 5, 6, 7이 오는 순간 이미 4600보다 큰 수가 됩니다. 그러면 뭐 5가 왔다 칩시다. 그럼 남은 수 6개죠. 그럼 올 수 있는 게 6개. 1개 썼으니까 5개. 1개 썼으니까 4개가 되겠죠. 자, 혹시나 해서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5를 썼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 수 있는 게 6가지. 6을 썼어요. 5개 남죠? 5가지. 또 1개. 4개 남죠? 4가지.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니까 120인데 얘도 동일한 논리로 120까지 1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더하게 되면 얘는 20 곱하기 2죠. 6, 7이니까 이거 40까지. 그렇게 되면 이걸 다 40, 120, 120, 120 다 더하면 400이고 그럼 이게 4600보다 큰 경우가 400까지인 거죠. 그럼 우리가 분모 전체 이 7자리 숫자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전체 가지수는 처음에 7개 올 수 있고 6개 올 수 있고 5개 올 수 있고 4가지 올 수 있는 것 이게 840이거든요. 즉 840가지의 4자리 잔 중에서 그중 400까지는 460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고 약분하시면 21분의 12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2번입니다. 우리 경우의 수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고요.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쌤이 실전용이라고 알려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알면 좀 빨리 풀리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풀린다는 맞는데 이제 실전용은 그런 거예요. 복잡한 최단 경로 문제에서 사용했을 때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우리 웅덩이는 그런 문제 있죠. 그런 데는 좋긴 한데 뭐 일단 둘 다 아시면 되겠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를 얻고 싶은 거죠. 그러면 A에서 B 가는 거 그리고 B에서 C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가로 2개, 세로 3번, 총 5개의 경로를 어떻게 지나갈 건가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나는 가로 2개, 세로 3개 이 총 5개를 배열을 할 건데 근데 가로가 똑같은 거 2개, 세로가 똑같은 거 3개니까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개수를 셀 수 있게 된다. 네, 파란색 볼게요. B에서 C로 가는 거. 이거는 가로가 4개, 세로가 2개입니다. 그럼 난 총 6개의 경로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러면 6개의 경로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 중에 가로를 4개, 세로를 2개 배열하는 거니까 400 곱하기 2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A에서 B로 가고니까 고 곱하기 B에서 C로 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계산해 주시면 150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전체 가지수라는 거는 A에서 C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럼 총 11개의 경로를 거쳐가야 되고요. 전체는 11개의 경로가 있는데 지금 가로가 6개, 세로가 5개를 배열해야 된다. 얘는 462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462가지의 경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A를 거쳐 B를 타고 C로 가는 게 150가지 있더라. 그래서 이 확률을 약분하시면 77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사실 쌤이 이걸 실전용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걸 차라리 실전용 알고 싶으면 경우의 수 강의 가서 보시고요. 혹여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라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수식 써진지. 자, A에서 B로 가는 것만 따져볼게요. 사실 이것도 경우의 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B로 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B로 가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데 결국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는 가로를 2번 타고 가야 되고 세로를 3번 가야 되는데 이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쌤이 가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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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로, 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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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라고 해서 결국 A에서 B로 가는 거죠. 즉, 이 총 5개의 경로를 배열하면 된다. 근데 똑같은 거니까 이 순서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3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직선 LM 위에 각각의 3개, 5개의 점이 있다. 8개의 점 중에서 임의로 3개의 점을 택할 때 이 점들을 꼭점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시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점이 3개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이렇게 한 직선상에 점이 3개 있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기서 이 A가 살짝만 튀어나왔어도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직선상에 점 3개만 있지 않아도 삼각형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L 위에 점 3개, M 위에 점 5개가 있으니 점을 3개 뽑을 건데 적어도 이렇게 여기서 2개 뽑고 여기서 하나 뽑거나 여기서 2개 뽑거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3개를 뽑거나 여기서 3개를 뽑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1번, 2번 나뉘어져 있고요. 자, L에서 2개, M에서 1개 뽑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L은 총 3개 있어, 점이. 그래서 3개 중에서 2개 뽑고 M 위엔 점 5개 있었죠? 5개 중에 총 1개를 뽑는다. 그렇게 되면 이건 15가지가 되고요. M에서 2개, L에서 1개. M에 총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를 뽑고 L은 3개 있었죠? 3개 중에 1개를 뽑는다. 그럼 얘는 30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총 1번, 2번 경우에 의해서 45가지인데 점이 우리가 8개 있었죠? L, M 답이 8개. 이 8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서 삼각형 되는 게 45가지더라 라는 거고요. 83은 56이 있기 때문에 56분의 45가 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쌤 설명할 때랑 이 풀이 보면서 느꼈을 텐데 L에서 3개 뽑거나 M에서 3개, 즉 한 직선상에서 3개를 뽑는 일만 없어지면 돼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전체에서 삼각형이 생기지 않는 경우만 빼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L에서 3개 뽑거나 M에서 3개 뽑는 것만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L 위에는 점이 3개 있었으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 모두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3C3은 1이고요. 다음 M 위의 점 5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10개죠. 그럼 총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건 11개고 우리가 아까 8C3 8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이 중에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게 11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만들어질 확률은 8C3이 아까 56이었죠. 56분의 11 이게 안 만들어지는 확률이고 다음 이걸 전체 1에서 빼주시면 확률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또 56분의 45라고 아까 구한 값과 동일하게 나오겠습니다. 144번입니다. 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의 의미 아닌 정수인 해를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x의 값이 3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부정방정식이라 하죠. 부정방정식. 기본적으로 문자의 개수가 문자 쓸게요. 문자 개수가 식개수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식개수가 문자 개수랑 같거나 아예 커야 방정식이란 게 풀려요. 정확히 말하면 연립해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문자 개수가 식개수보다 많으면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없고 정해지지 않는다. 뭐가 해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방정식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중복 조합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3가지 조건이 의미 아닌 정수, 이 xyz 플러스 y 플러스 z가 7이다. 그럼 이 xyz가 의미 아닌 정수인가? 개수가 통해. 이게 1, 1, 1이어도 되고 2x 플러스 2y 플러스 2z가 8이다. 그럼 개수가 2, 2, 2니까 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라 만들 수 있죠. 개수가 통일되는가? 다음 1차식인가? 1차식 이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쌤이 노트에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의 의미 아닌 정수해라는 거는 중복 조합으로 구할 건데 그 중에서 x 값이 3일 확률을 구하래요.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건은 x 값이 3일 때의 의미 아닌 정수해의 순서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x가 3일 때 3 플러스 y 플러스 z는 7이고요. y 플러스 z는 7이 되겠죠. 그러면 y 플러스 z는 의미 아닌 정수해고 1차식이고 개수가 같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풀 수 있다. 2개 7개죠. 그러면 2h7이고 2h7은 둘이 더해서 1 뺀 게 앞으로 8c 앞에 거 1 뺀 거 1이 되고 이것은 2항합 4죠. 4 1 빼면 5 됐죠. 그러면 5가지가 된다. 그래서 결국 x가 3일 때의 부정방정식의 순서상 개수는 5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x가 3이면 0, 4 되고요. 3이면 1, 3 되고 3이면 2, 2 되고 3이면 3, 1 되고 3이면 4, 0 되고 이게 총 5개라는 거죠. 자, 절대 이렇게 구하시면 안 돼요. 지금 5개밖에 안 되고 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해야겠죠. 전체 중에서니까 전체는 의미 아닌 정수의 1차식 개수 같으니까 중복 조합 봅시다. 3h7이고 얘는 둘이 더하면 11 빼면 9 c 앞에 거 3에다가 1 빼면 2가 됩니다. 그럼 9c는 36이죠. 이 말즉슨 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순서상이 3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는 x가 3인 거더라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145번입니다. 표본 공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이라 할 때 임의로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표본 공간과
공집합의 확률, 전사건, 공사건 등등은 쌤이 노트에 적어놨으니까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얘는 포인트로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자, 사건 A, 뭐 시행이건 사건이건 사건 A를 할게요. 사건 A가 맞은 거니까 사건 A에 대해서 이 확률은 0과 1 사이다. 이때 만약에 좀 적어볼까요? BA가 0이다. 그러면 A는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죠. 그 말인즉슨 A는 공집합이다. 얘가 우리가 공사건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설명하네요. BA가 1이다. 그럼 A는 무조건 일어나는 확률이죠. 그래서 이 A는 표본 공간 S와 같다. 얘는 전사건이 됩니다. 이거 좀 체크하시고 갈게요. 그래서 사실 이 확률에 대한 부등식이 되게 개념서에도 그렇고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은근히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기억 맞죠? 방금 설명한 거 해당 내용이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PS-P 공집합은 1이다. PS는 쌤이 전사건이라 했죠. P 전사건. 이까지 적을까요? 그래서 PS는 1이다. P 공집합은 0이다. 그러면 얘는 1 빼기 0이니까 1도 만족하네요.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A합 A의 여집합인데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자, 표본 공간 S 전체 집합을 얘기한 거예요. 표본 공간은 이 S 중에서 사건 A가 발생한 경우의 수가 여기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가 A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와 A의 여집합을 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 다시 말하면 표본 공간 S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결국 PS를 묻는 거고 PS는 1이니까 얘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보겠습니다. PA 플러스 PB의 합이 0보다 크거나 같거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좀 뭐 A, B가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원래 PA는 0과 1 사이고요. PB 또한 0과 1 사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임의의 사건, 어떤 모든 사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다 더하시게 되면 최소값은 0이고요. 최대값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옳지 않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보기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46번입니다. 108의 모든 양의 약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그 카드에 적힌 수가 60의 양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상황을 좀 이해합시다. 108의 모든 양의 약수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선생님 미리 적어놨어요. 108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108의 양의 약수 개수는 이게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이 되고 얘는 3, 4, 12가 되죠. 그럼 이 12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12장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60의 양의 약수를 뽑을 확률이에요. 그러면 자, 뭐 108의 양의 약수 많겠죠? 1, 뭐 2, 3, 4, 6, 9, 뭐 12, 27, 뭐 엄청 많을 겁니다. 이렇게 12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 적진 않을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60의 양의 약수가 되는 거래요. 60의 양의 약수도 지금 소인수 분해하시면 이게 2니까 3 곱하기 1이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2에서 12가지 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108은 소인수로 5를 가지지 않고 이게 안 가지고 얘는 5를 가지니까 그리고 3 개수도 다르니까 사실 108과 60의 약수는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런데 108의 약수 중에서 60의 약수를 뽑았다는 거는 둘 다 약수로 가진다가 되겠죠.
둘 다 약수로 가신다. 즉 108과 60의 공약수를 뽑는다라고 되는 거예요. 공통인 약수, 공약수. 되겠죠? 근데 그럼 이 내가 뽑을 수 있는 108과 60의 공약수는 몇 개일까? 공약수는 무엇인가를 따졌을 때 이 두 수의 공약수는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 자, 우리가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자, 친구들이 아니 뭐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내가 잘 모르겠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뭐 이쪽 파트에서는 이렇게 수에 대해서 다루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까먹었다면 꼭 포인트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쌤이 형광펜을 빡 쳤으니까 정리 꼭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108과 60의 최대 공약수 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둘의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공통으로 있죠. 2의 제곱. 다음 3만 공통으로 있죠. 즉 12가 최대 공약수다. 그럼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60과 108의 공약수니까 이 12의 약수 개수 는 2 더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 6가지가 되겠네요. 즉 108의 약수 12가지 중에서 60의 약수이기도 한 즉 108과 60의 공약수 개수는 6개다. 즉 이 12가지 중에 6개는 60의 약수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108의 약수 12개 중에서 이 중에서 60의 약수를 뽑을 확률은 전체 12개 중에 6개다. 즉 2분의 1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14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서로 다른 네 사람을 일렬로 세울 때 앞에서 두 번째에 서 있는 사람이 여기도 말이죠. 그 사람이 자신과 이웃한 두 사람보다 나이가 적을 확률을 구하시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의 나이가 가장 적거나 또는 두 번째로 적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만약 가장 적다는 나이가 사실 당연히 여기 있는 세 사람보다는 가장 적으니까 이 둘에 누가 와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나머지 세 자리에 아무나 와도 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얘가 두 번째로 적다면 사실 이 자리에 가장 어린 사람이 와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사람의 자리는 여기가 고정이 될 거고 이 두 사람의 자리만 만들면 되니까 이 두 사람 두 개 자리만 결정해주면 된다. 그래서 사실 3팩은 6이고요. 2팩은 2니까 해당 경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8가지밖에 없다. 그럼 전체가 4팩토리얼 24니까 얘는 3분의 1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적인 이해만 하신다면 문제 푸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148번 가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 1대1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대1 함수는 1대1 함수인데 그 중에서 어떤 이런 가나 조건을 만족하냐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1대1 함수를 좀 더 복습해 본다면 x 값이 다를 때 y 값도 달라야 한다. 여기 대우 명칭은 y 값이 같을 때 y 값으로 같다면 x 값도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a가 처음에 대응시킬 수 있는 거는 1, 2, 3, 4,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다음 그래서 a가 1로 갔다 치면 b는 더 이상 1은 갈 수 없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4가지 있고요.
다음. 그러면 C는 1, 4는 가지 못하니까 2, 3, 5. 총 3가지 갈 수 있고 얘가 만약에 3을 갔다면 D는 2, 5. 두 개 중 하나 갈 수 있다. 해서 얘는 순열로서 계산 가능합니다. 뭐 굳이 표현하면 5P4고요. 근데 쌤이 늘 말하는 게 순열은 기호화시킬 게 아니라 그냥 사실 곱셈으로도 충분히 표현 가능하니까 너무 의존하지는 말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튼 우리는 1대1 함수 중에서 가나 조건을 따진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F2는 2고요. 가 조건이 그랬고 나 조건은 F1, F2, F3, F4를 곱한 게 4의 배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F2는 2니까 이미 같다는 거죠. 그래서 쌤이 여기 지금 1, 2, 3, 4 함수값을 넣었을 때 4의 배수여야 된다. 근데 F2가 이미 2라고 결정되어 있다. 그럼 양변을 약분하시면 2를 약분하면 셋을 곱한 게 2K고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짝수라는 거는 이미 2는 2로 갔으니까 1대 함수니까 4나 6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하나는 4 또는 6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4 또는 6으로 적어도 하나는 가야 되니까 이건 전체에서 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첫 번째, 여사건을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그냥 4 또는 6으로 하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부터 여사건도 하나 풀 거고요. 4 또는 6을 모두 가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사건을 사용한다면 이 1, 3, 4에서 그 누구도 4와 6은 가서는 안 돼요. 그렇다는 거는 자, 전체는 지금 갈 수 있는 게 1개, 2개, 3개, 4개, 5, 6개고 남아있는 게 3개니까 2를 넣기 위해서 기호하겠습니다. 6P3이고요. 다음 거기서 우리는 4, 6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4개에다 가야 한다. 그래서 4, 6 제외한 것. 그러면 4P3 1 빼주게 되는 거죠. 그럼 6P3은 120이고요. 4P3은 24니까 총 9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전체 1대1 함수는 확률 따지면 공역이 7개, 그 중에 대응할 게 4개니까 7P4 7 곱하기 4, 6 곱하기 5 곱하기 4고요. 그거를 96으로 96이 나눠진 거죠. 이렇게 하면 35분의 4라는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풀이. 4와 6에 적어도 하나는 가야 되니까 우리는 여사건으로서 풀 수 있다. 4와 6 모두 가지 않는 걸 택하자 라고 할 수 있기 가장 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쌤이 두 번째 풀이를 제안한 거는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드리면 자, 4 또는 6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 두 번째 풀이를 말한다면 4 또는 6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4에 대응되는 거 그리고 6에 대응되는 거 4 그리고 6에 대응되는 거 그럼 얘는 사건 A, 사건 B 얘는 A 교 B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합 B에 대한 확률이니까 경우의 수도 구한다면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 A 교 B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사건을 덧셈 정리로서 풀 수 있어야 된다고도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4에 대응된다 칩시다. 4에 대응된다 칩시다. 그러면 4 대응돼야 되고 2 대응됐고 나머지 대응되게 2개 더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2개를 더 뽑아야겠네요. 대응될 거.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5개 중에 뭐 4는 대응돼야 되고 뭐 5랑 7이 대응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세 개를 이 세 개에 대응시켜야 되니까 3팩토리얼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이건 60까지가 나오고 6에 대응시키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6은 대응돼야 되고 나머지 두 개 고른 다음에 대응시키면 60까지가 나와요. 다시 2를 놓자면 2는 이미 대응됐어요. 6 대응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2개 3, 4였다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3개를 이 3개에 대응시켜야 되니까 이게 3팩토리얼이다. 마지막 4, 6을 모두 대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4와 6은 대응되어야 하고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뽑아야겠네요. 4개 중에 하나 뽑은 다음에 이 나머지 대응되지 않은 3개의 정의역의 원소를 대응시키면 이렇게 되고 얘가 24개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덧셈 정리에서 60 더하기 60 빼기 24가 96이 되고요. 그렇다면 전체 7P4였죠. 여기서 96 나왔으니까 확률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1대1 함수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 여사건으로 풀 수 있는가 혹은 덧셈 정리로 풀 수 있는가. 쌤이 둘 다 보여준 거는 덧셈 정리로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여사건을 안 쓰는 문제는 그럼 덧셈 정리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둘 다 꼭 익히시기 바랍니다. 149번입니다. 1, 2, 3의 3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3의 배수일 확률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쌤이 늘 많이 했던 거고요. 여러분 확률과 통계 노트에도 있을 텐데 3의 배수 판정법은 각 자릿수의 총합이 3의 배수면 그 수는 3의 배수이다. 우리는 이걸 조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게 있어요. 12,345라는 건데 얘는 1, 2, 3, 4, 5 다 더하면 15죠. 그래서 얘는 3의 배수다라는 게 바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면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용을 뽑을 건데 그럼 그 다 더한 게 3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인 거, 6인 거, 9인 걸로 해서 케이스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인 거는 1, 1,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다음, 각 자릿수의 합이 6인 거는요. 1, 2, 3으로 만든 세 자릿수. 그죠? 그럼 사실 얘는 3팩이니까 6개가 나왔고요. 다음, 이렇게 중복이 안 된 거 말고도 중복된 거 2, 2, 2로 되죠. 1개. 그래서 총 7개가 있다. 각 자릿수의 합이 6인 세 자리 자연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각 자릿수의 합이 9인 것은 3, 3, 3이 되겠죠. 이렇게 1개. 얘도 1개. 그럼 총 9개가 존재하는 거고 전체라는 건 결국에 1, 2, 3을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니까 전체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써 27이고 확률을 구한다면 전체 27개 중에 9개가 3의 배수다. 라고 해서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9번 같이 배수 판정법을 꼭 이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쌤 확률과 통계에 적어놓은 배수 판정법을 좀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150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함수 F를 만들 건데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확률을 구하시오. 자, 해당 멘트는 우리가 중복 조합에서 많이 봤던 거고요. 쌤이 중복 조합에서 사용되는 걸 좀 얘기해주면 이게 정의역의 원소가 순서성을 가질 때 그때 Y에 대응된 원소가 이런 식으로 자리 잡는다. 이거는 순서성, 크다 작다 순서성도 있는 거고 같다, 중복을 허용하는 거니까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거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부터 할까요? 이게 크다만 있으면 순서성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돼야 되는 게 3개니까 2, 3, 4, 즉 4개 중에 3개만 뽑아주면 알아서 대응이 될 거다라는 거죠. 얘 또한 2, 3, 4를 보면 지금은 대소관계가 여기니까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뽑기만 하면 알아서 값들은 대응이 될 거다. 근데 이렇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표시가 있으면 공역의 원소 4개를 중복 조합으로서 대응시킬 거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계시길 바라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는 총 5 곱하기 5 곱하기 5 죠. 왜냐하면
얘가 갈 수 있는 게 5개, 5개, 5개니까 이게 함수의 개수입니다. 전체. 근데 그중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거는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거니까 5H3이고 오랜만에 해볼까요? 2개 더해서 1 빼고 뭐 뒤에 거 그대로 하셔도 좋고 앞에 거 1 빼기 됩니다. 이건 뒤에 거 그대로 하면 3. 7C3이고요. 7C3은 35가 됩니다. 35. 그래서 얘는 25분의 7이다. 뭐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150번은 중복조합 내용만 잘 익히고 계셔도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151번 가겠습니다. 글이 길죠. 일단 글이 긴데 포인트로 문장이 길고 조건이 많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활용하시고 예시를 활용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런 동전 던지기 문제에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뭐 얘를 뒤집고 얘를 안 뒤집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내 혼자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면 이거를 참고해서 문제를 풀이하고 이해하자가 목적이에요. 선생님이 그 수업 중에도 많이 언급했을 텐데 확률과 통계 문제는 수식을 잘 작성한다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시를 많이 활용하시고 그림을 활용해서 최대한 문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151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탁자에 동전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만 앞면이고 나머지는 숫자면 뒷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시행을 할 거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눈이 K면 이때 K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K 먼저 동전을 뒤진다. 예를 들어서 얘가 4가 나왔다. 그럼 얘 뒤진다는 거죠. 다음 K가 6이면 여기에 없는 자리니까 다 뒤집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시행을 3번 반복했을 때 그때 5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하는 확률을 구하시라는 문제고요. 자, 그럼 문제 이해를 좀 해보면 지금 그림 이렇게 있죠. 그럼 내가 얘를 뒤집으면 T가 되고 또 뒤집으면 H가 되고 얘를 또 뒤집으면 T가 되고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두 앞면이 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3번 3, 4, 5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뒤집으면 H, H, H 앞면이 될 거니까 모두 앞면이 된다. 이거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얘를 건드리면 만약에 이게 2번 하면 T는 돼요. 근데 모두 앞면이라 했으니까 이거 2개 뒤집고 주사위 6 나와서 모두 쫙 뒤집어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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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1, 2, 6 이렇게 배열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무조건 T를 만들고 뒤집어야 하는 그건 아니에요. 6부터 나와도 T, T, H, H, H 나오고 1, 2에서 얘네 바꿔주면 모두 앞면이죠. 그래서 3, 4, 5가 나오건 4, 3, 5가 나오건 또는 1, 2, 6이 나오건 6, 2, 1이 나오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만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3, 4, 5 나오는 거에 배열하면 3팩이겠죠. 3, 4, 5, 4, 5, 3, 3, 5, 4, 뭐 기타 등등 6개. 얘 또한 3팩이죠. 1, 2, 6, 2, 6, 1, 6, 2, 1, 6, 1, 2. 6, 1, 2 해볼까요? 6, 1, 2면 6 다 뒤집고 1로 얘 H 뒤집고 2로 얘 뒤집고 한 모두 앞면 맞죠? 6가지다. 자, 다음. 그럼 전체 확률은 주사위를 3번 굴리는 거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6의 3승 216 되겠죠. 주사위 굴리기니까. 그 중에서 얘 또는 얘가 가능한 거니 6 더하기 6,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18분의 1이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더하는 거를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19가 되겠네요. 그래서 해당 동전 던지기 문제가 사실 수능에도 기출로 나와 있었고 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뭔가 이런 구체적인 뭐 바둑알, 뭐 동전. 근데 글이 길고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 걸려서 그렇지 상황만 이해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만약에 못 풀었던 친구들은 샘플이 보고 다음에 풀 때는 꼭 문제 이해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52번 가겠습니다. 얘 또한 좀 글이 긴 문제죠. 6개의 숫자 22, 44, 66.
2. 각각 하나에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공에 적힌 숫자를 확인하여 다시 넣지 않는 시행을 6번 반복한다. 이를 우리가 비보건 추출이라 하죠. 할 때 n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n이라 하고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p는 뭐 이런 수, q는 이런 수를 하자. 그래서 p가 q보다 클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6번 꺼내니까 1, 2, A, 1, 2, 3, 뭐 4, 5, 6 이렇게 생길 거예요. P라는 숫자는 결국 이렇게 만들어진 세 자리 자연수, 그리고 Q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2, 2, 4, 4, 6, 6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2, 6, 4, 4, 2, 6이 나왔으면 P는 264, Q는 426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PQ를 일단 구하기 전에 결국 P가 Q보다 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경계 두고 갈까요? 100의 자리 숫자, 즉 A1이 A4보다 크면 당연히 커지는 거고요. 두 번째, 얘네가 차이가 없다, 즉 같다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당연히 Q가 큰 거니까 같다면 A2랑 A5가 대소관계 돼야 되고, 만약 또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가 모두 같다면 1의 자리 숫자에선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뉘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도 봅시다. 그러면 A1이 A4보다 큰 거. 그럼 이게 A1이 6이라 치면 A4는 뭐 2나 4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뭐 6, 2의 순서로 쓰게요. 6, 2, 6, 4, 2, 뭐 4면 2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시 6, 2, 6, 4, 4, 2 밖에 안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을 배열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6, 2라 친다면 남은 게 2, 4, 4, 6인데 그러면 이걸 배열한다면 4팩 중에 2팩 되는 거죠. 그죠? 4가 똑같은 거니까 같은 것이 무슨 일로써 얘가 12가 되고 사실 이게 6, 4건 4, 이건 똑같아요. 6, 4만 볼까요? 6, 4면 남은 게 2, 2, 4, 6인데 이건 똑같고 4이면 2, 4, 6, 6이니까 이 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대수인 케이스 3개에서 12개 곱해줘야 된다. 다음 A1, A2 똑같아 칩시다. 그럼 이게 6, 6, 4, 4, 2, 2가 올 거고 그러면 6, 6이면 최소한 4, 2 와야 되고요. 4, 4면 6, 2 와야 되고 2, 2면 6, 4 와야겠죠. 그럼 사실 여기서 더 배열될 수 있는 게 해봤자 이제 이게 여기는 2 또는 4가 올 수 있고 뭐 2 또는 4 즉 이 남은 다시 여기가 지금 6, 6, 2, 4 썼으니까 지금 2, 4 남았고 여기도 2, 6 남았고 뒤에는 4, 6 남았죠. 그럼 얘네는 알아서 배열하면 되니까 2팩, 2팩, 2팩인 거예요. 이 2사가 2, 4 들어가건 4, 2 들어가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가 이미 대소관계가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케이스가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2팩해서 뭐 6개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36개, 얘가 6개고요. 지금 얘 한번 보면 맨 마지막 케이스 자 이런 거죠. 664422가 맨 앞에 맞춰줬다 칩시다. 다음에 또 664422가 왔다 칩시다. 똑같이. 그럼 여기는 똑같은 게 올 수밖에 없어요. 66 아니죠. 여기가 뭐 6644 왔어요. 그럼 22 나와야 되는 거예요. 6622 오면 여기는 44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는 이게 둘이 똑같으면 A3과 A6은 차이가 날 수 없으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케이스 정리가 끝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는 이 6개를
배열하는 건데 6팩분의 똑같은 게 2팩, 2팩, 2팩 있죠. 그래서 얘는 90이죠. 6팩이 720에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니까 90입니다. 그래서 전체 90개 중에 36 플러스 6 얘거나 얘면 P가 Q보다 큰 것이니까 되고 이 확률은 15분의 7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152번도 앞선 문제와 똑같이 예시를 드시고 확인을 하시고 최대한 정리를 해서 문제 이해가 급선무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53번입니다. 자, 이거는 쌤이 아마 수업 중에 아마 언급을 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중심각 2세타에 대해서 이걸 원주각으로 이어내면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은 거기 중심각의 절반이다라고 원주각을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 지름에 대한 호의 원주각은 지름은 중심각이 180도니까 절반이 90도가 되죠. 그래서 지름을 호로 가지는 원주각 또는 지름을 빗변으로 가지면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원에서. 그래서 얘는 8개 중에 3개의 꼭점을 이은 삼각형인데 직각이 되라는 거 찾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지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1개, 2개, 3개, 4개, 5, 6개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다 직각이겠죠? 그러면 한 지름당 6개인데 직각삼각형이 지름이 될 수 있는 게 1개, 2개, 3개, 4개죠. 그럼 결국 한 지름당 6개인데 지름이 4개다.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24개다. 근데 8개 중에 3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8C3은 56이죠. 즉 56개의 삼각형 중 24개는 직각 삼각형이더라. 그래서 확률은 7분의 3이라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